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종전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보면 이틀 차가 됐고요. 종전 선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 반영이 된 이후에 또 우리 시장이 과연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코스피는 이어갔는데 코스닥은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님 들려주실까요? 그래도 5월 달처럼 일방적으로 전자닉스로만 쏠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수급이 분산되는 느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닉스로만 쏠려 있는 그런 어떤 부담보다는 조금은 좀 편해지는 느낌, 그런 거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고민 지점이죠. 그러면 진짜로 이 틈새 장세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퍼질 때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전자닉스를 봐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급이 그래도 조금은 좀 편안해지는 것 같다. 네. 코스닥도 한마디 해주시면. 코스닥은 오늘 뭐 소부장 급락하면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주력 업종들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피어 밸류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그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ASML이나 그 AMEC 같은 회사들, 그런 쪽 회사들이 PER이 한 60배, 55에서 60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빠지기 전에 네.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장비 업체들 가운데서 50배 선까지 올라온 게 있고 40배 중반까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좀 맞춰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쪽이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전력기기라고 보는데, 네. 전력기기가 지금 이제 주 회사들이 한 30배 중반, 35배 이 정도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우리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것도 100% 그러니까 올랐던 거에서 거의 반토막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다시 반등하고. 그 얘기는 오버슈팅을 했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글로벌 어떤 기업들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디스카운트 됐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염두에 두고 조금 붙었거나 오버했을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뭐 업황이 무너져가지고 또는 뭐 어떤 상황이 변해서 부러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하락보다는 저는 그 안에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사는 섹터를 보면은 많이 버려진 섹터를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달보다는 다음 달을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대표님 의견 들어볼 텐데요. 대표님 그 시장 동향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 총평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요. 요거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오늘은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이슈가 빡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빡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슈 빡, 주가 빡. 네. 예. 이게 맞아지는 게 결국에는 약간 이제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갖고 있고 충분히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움직이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수가 팍 몰리면서 아니면은 내가 그쪽을 못 갖고 있어요.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엔 동참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면서 막 쏠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섹터가 강해진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방사는 LIG 넥스원이라고 촌스럽게 DNA 또는 네. DNA요? 우리 DNA? 네. 네. 이거 너무 길다 보니까 DNA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역시 증권방송 앵커시네요. 예.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왜 다 못하십니까? 아, 너무 길어서요. 네. 예. 디펜스로 할게요. 네. 라인 디펜스랑 라인메탈 이거 관련된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던 거 Q가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큰 겁니다. 그런 쪽이고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중동 쪽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 빅픽처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수준만 나오게 되면 또 오르다 보니까 수준 나오면은 세론 살짝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영역이 넓혀진다. 이쪽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탈모 보험급여 관련된 쪽은 오늘도 몇몇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어제 과격했어요.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게 그렇게 탈모 뭐 샴푸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막 상한가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요즘
탈모 샴푸에서 올리브영 가보게 되면 너무 많아요. 네. 그쵸.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 가지고 그게 올라간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경 그렇게 안 써야 될 이슈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네. 세 번째는 좀 풍력 쪽들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 행정명령으로 그 신규로 풍력 하지 마라라고 했던 거를 12개 준가요? 네, 항소를 했다. 네.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승소했죠. 작년 12월 말에.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국무부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라고 해서 이제 풍력은 좀 자유롭게 됐다라는 쪽에서 오늘 갑자기 또 10몇 분 만에 CS 윈드 상한가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 친구 같이 가 CS 베어링 그렇죠. 빡으로 끝납니다. 요즘은 네, 빡빡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들어가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태양광은 왜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는 신재생의 약간 또 단기 모멘텀이 강화되는 모습들인데 요거는 내일 미국 시장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돼서 관련된 쪽이 좀 더 강하게 되면은 추가로 움직일 텐데 이게 주도주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HLB FDA 서류 심사로 뭐 관련돼서 요즘 뭐 블랙락이 또 지분을 막 늘렸다면서요. 근데 공매도 잔고가 얼마죠? 440억입니까? 공매도 저는 저거 몰라요. 예. 아무튼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모르는데 저한테 시키시면 예. 준비하신 거잖아요. 나 안 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것 같고요. 건설주 쪽에서는 또 재건 300억 달러인가 그렇게 3천억 달러인가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이게 또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 이틀째 좀 움직였고요. 로봇 쪽은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한다는 쪽 뭐 검토가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센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센 종목은 모비스였습니다 오늘.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일단 현대차가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럴 거였으면 작년 말에 구글이 띵동 띵동 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 좀 주실래요? 하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하고 싶어도 주인이 높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게 이번에 그 풋옵션 행사하는 소프트뱅크 쪽에서 지분이 한 9.9% 정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딜을 하면서 가져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지난번에 독일 업체도 막 푸시하면서 이제 세팅해서 막 자금 들어가고 지분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완성된 어떤 밸류체인 안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회사들은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또 부과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고 그런 쪽에서는 그 어떤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좀 짚어보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그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삼성전자 지분 이슈 그걸로 모비스 주가가 오늘 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이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현대차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하향 의견이 나왔는데 모비스는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슈 나오니까 모비스가 또 강세를 보이고 이 현대차 그룹주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현대차는 목표 주가 하향도 나왔지만 불과 얼마 전에 목표 주가 120만 원까지 상향도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의 축은 현대차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 기술을 5월달에 일부 이전을 받았고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로부터 이제 이전을 받았고 그거를 전담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에 있어가지고 매출 그러니까 원가 비중의 60%가 액추에이터거든요. 당장에 그 부분에 의해서 성장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모비스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거는 저 기사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분을 안 줘도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줄 가능성은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엑싯을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던 거는 모비스가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좀 믹싱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둘 다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상장을 통해 가지고 정의선 회장이 엑시트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변화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주식을 목표 주가를 69만 원 뭐 이렇게 낮춘 쪽은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의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근데 왜 모비스를 올렸느냐? 모비스는 직접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과 연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산업용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전체 시장에 2032년인가요? 가면은 한 60%까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이제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완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3분기 말에 알맥이라고 해서 이제 트레이닝 센터가 이제 개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개소하는 시점에서 구글이나 또는 엔비디아나 이쪽과의 협업 가능성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밸류업이 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별개로 현대차 자체도 이 휴머노이드하고 로봇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봇 산업의 어떤 밸류를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떼놓고 설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같이 간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현대 글로비스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제일 좋았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초에는 현대차가 좋았고요. 그 뒤에 모비스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다 레벨업이 되는 과정인 거지. 그 시점에서 지금은 모비스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현대차 관련된 그 의견 대표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이거 하라는 얘기일까요? 로봇. 네. 일단 해주시면 현대차 좋을 것 같아요.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로봇이요. 네, 헛갈려요. 천천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이제 어제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골드만삭스가 오랜만에 한국 그 로봇 관련된 쪽까지 커버하면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찍은 종목이 HL 만도인데, 그건 며칠 됐죠. 예, 그런 쪽인데 벌써 나왔던 걸 보게 되면은 얘기 쪽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산업을 미국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딱 공장 짓고 거기서 확대하던 과정들, 이 초기 모델들을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끝은 조금 좀 그렇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봇과 배터리는 똑같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관점에서 일단 미국이 소프트웨어 역량은 뛰어나지만 하드웨어 공급망이 부족하다. 그걸 누가 하느냐? 한국에 의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또 일본 얘기도 나옵니다. 일본은 핵심적인 부품이나 작은 기술력은 뛰어나긴 하지만 대량 양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지가 없다고 하셨나요?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 의사결정 구조가 네. 대량의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서 크게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장인 정신으로 이끌어왔던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은, 그래서 뭐 일본의 한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마 핵심 국가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쪽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올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어차피 상대적으로 저렴한 밸류체인들을 다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게 한국과 격돌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신사업 쪽을 배제하고 이제 키우는 과정 쪽에서 한국이 또 다른 뭐 부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시나리오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제조업이 역량이 된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HL 만도가 자동차 쉐시 쪽에 강자였었죠. 그러다가 액추에이터, 자동차 시스템, 조향 시스템이 결국에는 상당 부분 겹친다라고 해서 HL 만도를 선호했는데, 솔직히 내용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는 그냥 그렇게 감흥이 안 오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 차보지님께서 계시니까 네, 현재 차보지님께서 얘기를 하실 부분들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HL 만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화신 뭐 이런 종목들 막 쭉쭉 올라가고, 맞아요. 해당되는 화신도 솔직히 케이스인데 그냥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종목 찾기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공급망을 이용해서 2030년, 35년, 30년이 7만 4천 대, 35년이 41만 대, 몇 배입니까 이게? 그리고 원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8년부터 3만 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숫자를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레버리지 쫙 되는 과정들이겠죠. 이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가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게 이제 지금 먼저 중국은 완성했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역량과 같이 맞붙어서 어떤 동맹국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림은 이렇습니다. 와우.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녹색 그리고 또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쪽들이 올라오는 비중이 그저 만만치 않은데 제가 눈길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한국의 도메스틱 휴머노이드 디벨롭 그러니까 한국의 이쪽 그 회사 말고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같이 겹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품을 같이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거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을 갖춰줄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보겠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아니면 또 나가서 옵티머스나 이런 쪽까지 공급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쪽의 투자 아이디어는 그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스페이스X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보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는 일단 스페이스X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옵티머스까지 같이 연결돼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XAI 당연히 스페이스X의 한 축이죠. 그와 이제 테슬라 FSD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통신 인프라는 스타링크가 연결되게 되면 딱 또 삼각 구조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일단 또 테라팹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추론칩이나 메모리까지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을 시킨다라고 해서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옵티머스의 시너지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옵티머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밸류체인 안에서는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또 드라마틱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보여준 다음에 구체화됐었을 때 반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피규어 AI. 너무 오래 했어요. 넘어갈게요. 네, 네. 피규어 AI. 피규어 AI. 피규어. 피규어. 이쪽도 이제 양산은 돌입한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아직까지는 5월달에 250대 뭐 얘기를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것도 뭐 속도 나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69만 원 목표 주가와 120만 원 목표 주가가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이 정도로 목표 주가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주가 올라가면 네. 목표가 바뀝니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유연하게 봐라. 네. 그냥 잘 버티고 또 그러다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쪽으로 뉴스만 조금씩 더 나온다. 그래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목표한 데까지 막 다가옵니다. 원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확한 기업 가치를 매긴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가를 반영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정의선의 엑싯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매우 비싼 가격에 어떻게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현대차 주가는 좋겠죠. 이거 기사가 단독 기사니까 네. 아직은 그걸 뭐 단독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아닌데 네. 일단 그 목표 주가 69만 원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에 대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레거시 비중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미래 산업을 반영을 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비중의 반영의 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는 아니지만 자꾸 바처럼 보여가지고 좀 곤혹스럽기는 한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레거시 자동차 실적 가지고는 주가 설명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또 이제 우주선 관련된 것도 지금 연구 인력 뽑아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나중 얘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6월 중에 이제 풋옵션 행사 소프트뱅크 이슈가 있고요. 만약에 풋옵션을 행사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거를 누군가가 가져가야 되겠죠. 그때 밸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까 알맥 관련된 얘기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오픈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역시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서 모셔널 이제 그
시범 운행이 아마 레벨 4 단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거예요. 올 하반기부터. 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방향은 결국은 그 테슬라를 가지고 얘기할 때 테슬라를 현재 상태의 밸류를 평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그걸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뒤늦게 따라가는 시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 네. 공평하게 그러지 마시고 네. 기아 사세요. 그냥 아우, 기아를 사라고요? 아, 제일 밸류 싼 기아를 사놓으면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 그냥 우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 그래도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니까요. 물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자동차 쪽에서는 제일 싸요. 아, 지금 제가 네. 보기에.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 HR만도 뭐 이제 막 움직이던데 그거보다 더 싼 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앞서 그 이사님께서 어떤 수급이 분산되는 그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후의 추세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그래도 강하게 꿈틀꿈틀했던 쪽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재건주, 건설주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3천억 달러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뭐 우리 그 기업들에게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돈 안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럼 미국 돈 안 집어넣고 재건하고 있는데 또 때리면 어떡해요? 그 양반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제 리스크.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죠. 그러니까 미국도 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재건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일단 종전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란까지 포함해가지고 엄청 큰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건설주가 대상이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일단 사우디가 됐던 그쪽 아랍에미리트가 됐던 또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많이 가까워요. 네. 그러면 결국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우디 왕가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사우디 쪽은 삼성 쪽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GS건설 네. 그리고 아마 이란이 이제 DLENC 거기는 아마 지금도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건설주 중에서도 좀 압축을 해가지고 그 핵심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 재건은 단순히 이렇게 부서진 거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우회 통로를 만드는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오. 아. 석유 우회 통로요? 그래서 호르무즈 그건 대안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그걸 이제 만드는 작업까지 같이 감안해 본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 있는 부자재, 원자재가 아니죠. 그런 쪽, 그다음에 재건 기기 쪽, 건설 기기 쪽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는 미국의 어떤 종전 협상 조건을 가만히 보면 미군 철수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 자국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산 올라갔던 거는 앞서 대표님 정리해 주셨던 그 LIG DNA하고 그다음에 라인메탈 합작법인 얘기도 네. 있지만 또 하나 더 있기는 해요. 현대로템도 지금 독일 업체하고 같이 합작법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 방산 수요, 특히 방어 무기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전쟁 전까지 서로 협의가 돼 왔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로템이 이라크 쪽으로 해가지고 K2 전차 얘기가 있었고 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어 미사일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있었던 거는 KF-21 관련된 얘기도 실제로 있었고요.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재건에는 방산도 같이 포함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쟁이 끝났다 이러면 방산주는 모멘텀이 소멸됐다 맞아요. 보통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미군이 철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만 주소. 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역시 잘 들어야 돼요. 김민수 대표님의 하나만 주소는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랬다 그냥 넘어가고요. 예. 또 써먹어야지. 그러면 저는 요즘에 이 산업이 제일 눈길이 가더라고요. 전력기기. 지금 이 AI 산업의 병목은 전력이다 해서 매우 좋았다가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표님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보다 보니까 모 증권사라고 쓰고 이름이 써 있네요. 안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네. 압축한 괜찮은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쉬었지만 수준은 쉬지 않았다. 맞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정점 통과처럼 주가가 조정받다 보니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쪽들이고 신규 수주 잔고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설비 투자 여전히 상향 구간이고 그런데 이것들 빼고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력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765kV 송전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연결하는 구간 온사이트 직접적인 데이터 센터의 발전 내부 전력 인프라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고압 쪽에서 765가 지난 예전에 3, 4, 5에서 765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5배의 전력 수송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게 초고압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약 한 600억 달러, 이제 환율하고 계산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600억 달러 이런 쪽들의 송정망 교체 인프라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까지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자가 누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초고압 765 같은 경우는 누가 가장 앞섰느냐? 효성중공업이 7,870억 가장 많이 수주했습니다. 왜냐면 멤피스 공장이 증설하면서 빵빵하게 늘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다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이 약간 그게 조금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오면서 지난번에 효성중공업은 400억 원대 이상 쭉 갔고 일렉트릭이 좀 못 갔거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수주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쪽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수주가 잔고와 수주의 흐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게 약간 조금 차이가 난다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일진전기는 증설 효과가 이제 올해부터 반영되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늦어요. 아까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묵직하고 움직이는데 실적 반영되는 거 보고 돌아서긴 할 텐데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나마 LS 일렉트릭이 탄력들이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이 AI 인프라 배전문 쪽이죠. 이쪽에서 빅테크 쪽 향 수주하는 것들 조금 나오게 되면 비싸도 인정해 줄게 이런 쪽이 나오다 보는데 이게 한국전력도 나오네요. 무슨 기술 컨설팅 이런 쪽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AI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수주, 그러니까 결론은 수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전력 부족이 핵심 병목 현상이 뭐 가장 모건 스탠리도 이 얘기했었죠. 전력 부족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 업체들의 어떤 강점 이게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리드 타임이 한때 12주, 16주에서 이제는 128주, 144주. 네. 5년도 넘어갑니다 이제. 와. 원래는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2년 아닌가요? 아니 5년이 넘어간다고요? 5년이 넘어간다고요. 이게 그 아까 초고압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더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리드타임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는 쇼티지는 계속 된다라는 쪽이고 거기다가 인프라 구축할 전기공도 없대요. 재취업할까요? 취업을 저도 그 생각 들었는데. 네, 네, 같이 손잡고 가시죠. 네, 그래서 가자 미국으로, 네, 고웨스트 그런 쪽인데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력망이 계속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설비들, 또 특화된 전력 설비들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수자원 리스크도 있대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의 한 43%가 수자원 압박. 그러니까 이게 수냉식 말고 이제 공냉식과 함께 뭔가 계속 펼쳐질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는 쪽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공냉식의 강자는 경동나비. 공기가 바뀌었네라고 우리 얘기하시는 예. 우리 누구죠 그분께서 그 선생님 요리 셰프께서. 셰프께서 그런 것처럼 LG전자가 또 공냉식엔 또 강자죠. 네. 공조 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마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구나.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또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냉각수 부족 말씀하시니까 또 뭐 바다에 띄우는 뭐 그런 쪽도 요즘 움직이는 게 다 저런 이유가 아닌가. 예전에 육각수라고 네. 그룹이 하나 알고 있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빨리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예. 네,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아,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SK 하이닉스 지금 ADR 상장을 7월, 8월 뭐 언제 기대하고 있죠? 근데 조만간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사주에 대해서 또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단독 보도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공시가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50조를 아마 ADR 발행을 위한 이제 증자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지금 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고 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가능한데 왜 기업에서 갑자기 부인했냐? 전 그거 처음에 기사 냈을 때 의아해했거든요. 네. 이게 기사로 먼저 나온다고? 공시가 먼저 나와야죠. 공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 지금은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거 없다. 정해진 거 없다. 검토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덧붙여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면 그동안의 그 반도체 시장에서 항상 주장했었던 건 1등은 삼성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삼성이었고 항상 리더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좀 헤매긴 했지만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항상 이게 주도권을 좀 잃는 느낌, 좀 뺏기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노이즈가 나중에 발생이 됐지만 뭔가 좀 예전에 어떤 삼성의 모습을 좀 되찾아줬으면 하는 마음, 예, 주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실 삼성전자의 위상이라든지 수익 구조를 보면 어쨌든 하이닉스보단 더 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조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나온 김에 예, 삼성도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서 네네.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네, 화면으로 좀 잠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100조 역대급 주주 환원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해명하는 공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저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상기 기사에 기재된 주주 환원 규모 등 그러니까 규모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네, 뭐 시점도 어떨지 모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주 환원과 관련된 내용은 검토한 바 없어요. 저게 이제 주주 환원을 안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 공시를 보실 때는 정확하게 약간만 다른 게 나오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공시한 게 아닌데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렇게 해명이 뜹니다. 그래서 네.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ADR은 신주 발행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주주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러면 그래 그럼 자사주 매입해주면 맞아요. 되지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사님 의견이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요거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시청자분들도 SK 하이닉스 좀 지겨워하세요. 그런데 넘어가시죠. 요건 여쭤봐야겠어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아, 또 예, 예.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걸까요? 일단은 100조 뭐 아까 관련된 얘기는 딱 그만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에게 그거 너무 작아요? 더 할 겁니다. 올해 들어오는 FCSF만 얼마인데요? 현금 흐름만 140조가 넘습니다. 내년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더 늘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보고 그러면 아까 희석 효과가 방지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간다 스퀘어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소부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코스닥이 다른 것들 그렇게 안 밀렸는데 왜 밀렸어? 그러면 소부장 때문에 밀렸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 근데 어제 한때 이거를 밀렸다고 보기에는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저 위에요. 그러니까 원익 하이패스 이틀 동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60% 올랐어요. 그러다가 그 매물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선순환 매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뭐가 바뀌었다기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나오는 매물 정도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추세가 끝났느냐?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혹시나 내일까지 오전에 한번 쫙 밀렸다. 그러면은 매물 안고 바로 꼬리 달고 움직인다 그러면 추세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항상 소부장들은 또 이제 그런 건 있죠. 아니 어디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우리 회사들을 같이 비교를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렌드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올랐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르게 되면 비중은 줄였다가 다시 또 흔들릴 때 또 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코스닥 종목들의 특성이죠. 한번 강하면 뭐 또 흔들리고 매물 잡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이다 보니까 아직 뭐 투자 아이디어가 뭐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보석 같은 보석함 안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집어넣어야죠. 내 보석함에 네. 그 보석을 넣고 예 저만 모르는 건가요? 무슨 보석인가요? 소부장의 보석 같은 종목들은 이럴 때 조정 나오면 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여쭤볼게요. 삼성전기가 주가가 좋다가 ETF의 한도가 꽉 찼다면서 매도가 나오다가 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수급 우려가 해소가 된 건지 아니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더 나올 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ETF가 많이 담고 있다면서요. 네, 주가도 이게 좋았고.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도가 보통 30%에 픽스가 돼 있는데 그게 초과돼 있다 보니까 그 물량들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삼성전기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MLCC가 됐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쇼티지잖아요. 뭐 커피시터 얘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지금 삼성전기 요 사이클 전에 이 삼성전기 앞에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항상 봤던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대상이라고 하긴 조금 우리가 조금 여류에 있었던 그 회사가 무라타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사실 네. MLCC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데 이제 무라타 밸류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기가 결코 싸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저께 무라타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무라타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PER로 봤을 때 포워드로 49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변했긴 했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전기가 지금 70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 뭐 이제 뭐 쇼티지 나는 게 더 많다 그런저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어차피 쇼티지면 다 마찬가지인 건데 저는 무라타 대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싸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래면 예, 그렇긴 한데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요즘은 뭐 밸류 이런 거 별 의미 없이 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그 MLCC뿐만 아니라 뭐 기판, 유리기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다 있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런 가속기에 보면 삼성전기가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하더라. 지금 이런 이제 계속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주가가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약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고 싶지는 않다. 좀 그렇게 비싸 보이긴 말씀드리는 한다. 거죠. 예, 지금 그러면요, 삼성전기가 좀 비싸다면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시가총액의 MLCC 뭐 기판 관련주들 많지 않습니까? 이쪽은 더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던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무라타하고 밸류를 비교를 했던 것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유리기판에 뭐 포텐셜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가가지고 하나로 보여지는 거는 AI잖아요. 네. AI 사이클이 좋을 때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기가 다 쇼티지인데 이걸 무한 확장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가가지고 쇼티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는 업황이 좋을 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라타의 밸류하고 삼성전기의 밸류가 크게 차이 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AI로 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 이쪽보다는 칩이 차라리 편하다. 네네. 그럼 대표님께 또 한 가지 더 얹어서 여쭤볼게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네. LG 이노텍도 그렇고 계속 밸류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조정 들어오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직도 제 눈에는 안 비쌉니다. 네,
무라타보다 비싸다는 이사님 의견에 대해서는요. 무라타는 시장 점유율 1위뿐이지 나머지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기판 쪽은 그대로 없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쳐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라타보다 더 밸류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얘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 스마트폰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로봇에 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많이 바뀔 수가 있는 또 밸류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LG노텍이 카메라 모듈이 훨씬 더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LG 쪽과 함께 뭔가 성과 나와서 로봇 밸류를 준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한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제 밸류 싸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직 그렇게 룸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 보니까 삼성전기도 증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베트남 세종시 거기 이제 삼성전기 공장에서 증설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때 물 들어올 때 근데 약간 지금에서 만약에 늘려놓는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아픈 게 호황기 때 늘려놨다가 그거 감가상각당하고 물량 안 들어오고 그러면 꺾여서 아주 고생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다 보니까 이번에 되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보다는 쇼티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는 거는 이거 반대로 말씀드리면 호기에 딱 붙었다. 그럼 실적이 확 커질 수가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전화 왔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쪽까지 고민한다고 하게 되면 P와 Q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 그러면 저는 해볼만 할 것 같아서 보니까 또 삼성전기의 약점 중에 하나가 ETF에서 또 한 30% 이상씩 다 커졌던 거. 그렇죠. 그거 가지고 문제가 좀 그래서 이제 저거 리밸런싱 되면은 또 물량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까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로 네. 쪽은 25%대로 줄었네요. 그 사이에 또 언제 귀신같이 또 정리를 해버렸네요. 맞춘 거죠. 그게 25% 한도 ETF가 많을 거예요. 맥스로 30%까지가 있었습니다. 거의. 네. 근데 그게 뭐 35%, 막 37% 있었던 게 이걸 언제 다 정리해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25%면은 이제 룸이 더 남네요.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6월 말까지 해서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급 걱정은 조금 덜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뭐 예. 근데 오른 거 싫어한다. 하지 마세요. 오른 거 싫어하는 거 막 따라가는 건 싫으신 분들은 그렇고 예전에 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줄였다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또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사님께 반도체 소부장 그 최근에 변동성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투자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 피어 밸류하고 비슷하게 붙으면 네.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든 뭐 그렇게 가시고 그게 좀 벌어지면 다시 사시는 전략 뭐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결국 가가지고 장비 투자 사이클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Q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독점적인 것들은 많지 않지만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은 그쪽이 더 쌉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반도체 쪽 AI가 무난하게 계속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음.